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주식시장의 집중 현상과 투자 전략, 그리고 트럼프, 미국 철강산업보호위의 일본제철과 협상 재검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주식시장의 집중 현상과 우리가 대비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의 절반 이상을 단 7개 회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매그니퍼센트 3번이라 불리는 엘퍼벳, 에머잔, 애플, 미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어, 테슬라입니다. 특히 엔비디어는 2024년 한 해 동안 시장 전체 수익의 5분의 1을 차지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졌죠. 이런 현상을 두고 많은 투자자들은 시장이 너무 특정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다, 위험하다 라고 우려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문제일까요? 첫째,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항상 특정 섹터가 지배했다. 주식시장이 일부 대형 기업들에게 집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었죠. 1812년 금융은행 보험이 전체 시장의 71% 차지, 1900년 철도 회사들이 미국 주식시장의 63% 차지,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일부 대형 주식들이 시장을 주도. 즉, 주식시장은 늘 특정 산업과 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도권이 이동했습니다. 지금 기술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것이 곧 문제가 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둘째 문제는 집중이 아니라 과대평가. 현재 S&P 500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 PR은 22배로 과거 30년 평균인 16.4배보다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매그니퍼센트 3번 기업들의 평균 PER은 43.3배로 매우 높죠. 이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대감이 지나칠 경우 주가가 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기업의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높으면 언젠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셋째, 그렇다면 지금 투자 전략은? 투자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20에서 40대 젊은 투자자.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성장할 확률이 높다. 젊을 때는 인적 자본 평생 벌어들일 수입이 크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 따라서 주식 투자 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 다만 미국 주식 외에도 글로벌 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은퇴를 앞둔 50에서 60대 투자자. 앞으로 더 이상 수입을 얻을 수 없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복구할 시간이 부족. 따라서 안정적인 자산을 늘려야 함. 추천 자산 미국 국채 TIPS, 물가 연동 국채. TIPS는 인플레이션과 주식시장 하락 리스크를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 주식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넷째, 시장 집중보다 가격을 주목하라. 시장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현상입니다. 문제는 집중 자체가 아니라 이들 기업이 너무 비싼가? 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단순히 시장 집중이 위험하다라는 말보다는 현재 주식의 가격이 적정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젊은 투자자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 비중 유지. 은퇴를 앞둔 투자자 안정적인 채권과 분산 투자 고려. 이렇게 투자 전략을 조정하면 현재의 불안한 시장 환경에서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제철과의 거래를 재검토하는 이유와 그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 무산,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철강회사 US 스틸은 2023년 말 일본제철이 141억 달러 약 19조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노동조합의 반대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차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 거래에 반대했으며 일본제철이 완전한 소유권이 아닌 투자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일본제철이 US 스틸을 완전히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로서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둘째, 트럼프의 철강산업 보호 전략. 트럼프의 입장. 일본제철이 US 스틸을 매수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투자하는 것은 허용하겠다. 미국 철강산업 보호를 강조하며 해외 기업이 완전한 지배권을 갖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 바이든의 결정.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은 이 거래를 국가안보 이유로 차단. 미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 CFIUS가 철강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결정. 즉,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미국 철강산업의 외국 기업 지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 미국 철강 노동조합의 입장. 일본제철은 미국 시장에 불법적으로 철강을 덤핑한 전력이 있는 기업이다. 우리는 일본 기업의 US 스틸 지배에 반대한다. 대안으로 미국 철강 기업인 클리블런드 마이너스 클리프스가 US 스틸을 인수하는 것을 지지. 노동조합은 트럼프가 제안한 투자 방식조차도 반대하며 미국 기업이 US 스틸을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일본제철의 전략과 미국 철강시장 진출. 일본제철의 입장. 일본 내 철강 수요 감소로 인해
미국 시장 확장이 필수적. 이미 미국 내 여러 철강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생산 시설은 없음. US 스틸 인수를 통해 미국 내 철강 생산을 본격화하려 했으나 무산. 즉, 일본제철은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려 했지만 미국 정부의 반대로 인해 방향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섯째, US 스틸 주가 하락과 투자자 반응. US 스틸 주가 인수 무산 소식이 전해진 후 약 6% 하락. 현재 주가는 36.98달러. 투자자들의 우려. 일본제철의 대규모 자금 투입이 없으면 US 스틸의 미래가 불확실할 수 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US 스틸의 인수 및 투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의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섯째, 미국 철강산업 보호와 글로벌 무역.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 철강산업을 외국 기업에 넘기지 않겠다. 국내 철강업체를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글로벌 무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즉, 철강산업 보호와 국제무역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미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철강산업 정책이 더 보호주의적으로 바뀔 가능성, 노동조합의 강한 반대가 철강업체 인수 협상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 US 스틸의 미래가 불투명한 만큼 주가 변동성주의 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